네, 안녕하세요. 여러분한테 복싱 초급 강의를 하고 있는 의정부 복싱협회 강사 김은준입니다. 네, 저번 연습 해보셨으면 되게 재밌으셨죠? 이제 안내 보던, 그리고 되게 멋있어 보이던 이제 바디샷, 바디샷의 한 종류를 이제 하나 배우셨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 각도, 약간 다르게 내는 바디샷을 배워볼 거예요. 오늘 배우실 거는, 이제 근접 상황에서 명치를 치는, 그런 바디샷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부터 명치를 치는 이제 바디샷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명치가 급소한 건 다 알고 계시죠? 명치 맞으면, 제대로 맞으면 숨도 못 쉬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약간 리버블로랑 비슷한 효과가 나오긴 하는데, 명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기가 어려워요. 왜 보통 사람들이 이 레프트로 옆구리를 많이 때리고, 그 다음에 뭐 리버블로를 많이 노리냐면은, 부위가 그 간은 뭐 나중에 이제 리버블로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그 크기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편에 어느 부위를 맞아도 대부분 그 간에 충격이 갑니다. 심지어 명치를 쳐도 쓰러지는 데에는 간에 충격이 간 게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명치를 맞았다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명치를 맞으면 간에도 충격이 가기 때문에 리버블로를 맞은 것 같은 비슷한 효과가 약하게 있어서 이게 결합이 되면서 사람이 쓰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명치는 부위도 작은 데다가 명치 밑에 여기 둘러싸고 있는 좀 이런 부위는, 그러니까 저희가 명치가 이 가슴뼈 끝나고 밑에 복근이 시작되는 딱 그 끝에 있잖아요. 거기 있기 때문에 약간만 타점이 어긋나면 명치가 아니라 그 이제 근육들이 맞게 되죠. 물론 이제 명치 주위에는 근육들이 작기 때문에 명치 자체를 이렇게 보호할 수는 없지만, 그 만약에 타점이 어긋났을 때는 그 근육들에 맞기 때문에 충격이 조금 덜해지는 감이 있어요. 하지만 명치를 제대로 팍 친다면 그때 효과는 당연히 대단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선거리에 있을 때도 잽으로, 만약에 저희가 제 바디 스트레이트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강의 때. 그 바디 스트레이트 하거나, 그러니까 잽도 스트레이트의 일종이기 때문에 바디 스트레이트에 하는데, 바디 잽을 넣거나 바디 스트레이트를 넣을 때 목표는 보통 명치를 노리고 해요. 근데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멀리 있는 경우에서 상대도 내가 잽을 내면, 스트레이트를 내면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약간 움직임만 하더라도 명치에 제가 타점을 팍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리고 이렇게 견제용으로 많이 하고, 운이 좋아서 팍 들어간다면 명치를 때린 것 같은 효과가 나긴 하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근접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간은, 옆구리는 그 약점이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럴 때 여기가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때 명치를 칠 수 있는 그 명치를 때리는 바디샷, 그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근접 상황에서 명치에다 펀치를 날리는 법을 이제 배워볼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명치를 노리는 거는 근접이 아니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바디 잽 같은 거 말씀드렸지만, 바디 잽은 그냥 이렇게 만약에 상대 얼굴을 이렇게 저희가 잽 견제를 하고 있다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숙이면서 무릎을 굽혀주면서. 스트레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투 매듯이 속여가지고 원투 이런 식으로 해서 밑으로 노리는데, 이건 상대가 반응을 해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위로 눈앞으로 날아오는 건 안 보이지만 사람이 갑자기 숙이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동작이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서거나 조금만 비키면 명치를 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견제용 이런 것들은 많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충격을 막 주기 위해서 쓰는 펀치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진짜 명치에다 충격을 주려면 어떤 상황에서 쓰이냐면, 거의 상대랑 근접전 상대. 뭐 보통 저희가 이제 훅이나 어퍼를 치는 게 근접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접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머리가 닿이는. 그래서 보통 그렇게 근접전에 돼 있을 때,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요 상대 오른쪽,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오른쪽이고 상대한테는 왼편이죠. 상대 왼편에 이렇게 기대고 있을 거예요. 상대 머리가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그럼 왼팔은 보통 봉인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살아있는 경우도 많지만, 살아있는 경우는 지금 펀치가 난타전이 된다던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가정에서 이제 명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치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팔을 90도,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L자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니은자. 그래서 이걸로 나가야 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올려 치시면 안 돼요.
지금 올려치지도 않고 밀기만 이렇게 딱 앞으로 내밀어주기만 해도 명치가 닿는 근접전에서 쓰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지 않도록, 근접전인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접전인데 되게 머리가 닿아있는 근접전인데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벼버리면 나도 공격당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싱은 근접으로 갈수록 내 몸의 디펜스를 착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펀치를 내고 나서도, 아니면 펀치를 내는 순간에도 내 약점들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렇게 올려치시면 안 돼요. 근데 상대가 피해버려서 이게 올라가 버리면 저는 이제 이쪽에 비기 때문에 바디가 들어와서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L자를 만들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L자를 유지한 상태로 앞으로 약간 이렇게 각도를 내준다. 근데 물론 거기서 딱 이렇게 파워를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부분이고, 절대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조금 유념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간호분들이 훈련한 영상 보고 오셨을 텐데, 지난 시간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막 엄청나게 힘을 줘가지고 팍팍 치고 빨리빨리 치는 게 아니라 지금 역시 이런 각도, 네, 위치, 타점 이런 거 익히는 연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처음엔 그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 팔 각도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약간 이게 이렇게 펴진다, 그러면 지금 이 펀치 쓰는 위치가 아니에요. 거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솔직히 위력도 없어요. 이거 여러분이 힘을 주실 수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이거 이 상태는 힘도 못 줘요. 어차피 이 펀치는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습을 하는데 팔이 이렇게 펴진다, 그럼 먼 거에 그 거리를 가까이 가서 이 L자를 유지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해서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오늘은 그 명치해내는 바디샷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거는 연습 많이 해주시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되게 편하실 거예요. 자세만 나온다면. 왜냐면 제가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던 바디샷, 그리고 이제 리버블로, 다음 시간에 배울 리버블로 같은 경우에는 왼손으로 써야 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왼손이 내려간다는 건 상대의 오른손이 들어오는 쪽에 가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처음엔 무섭기도 합니다. 이거 왼손 딱 바디샷 치려고 그러면. 타이밍도 잘 잡아야 되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오늘 배우신 거는 자신이 강한 펀치,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왼손잡이는 왼손, 그 펀치로 내시면 돼요. 왜냐면 근접 상황이기 때문에 내 강한 손을 살려놓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명치는 어차피 몸의 가운데에 있잖아요. 간처럼 어느 한쪽 방향에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한 손으로 강한 파괴력을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손으로 칠 수 있는 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고 할 때도 초보분들은 훨씬 더 편하게 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체육관에서 연습하실 때 샌드백에 치실 때 일반적인 제 뒤에 있는 헤비백 같은 경우는 어퍼 같은 거 조금 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이 펀치는 오히려 이런 헤비백에 치기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이제 컨비네이션, 샌드백 컨비네이션 내시면서 치는 거 배웠잖아요. 그 컨비네이션에 좀 섞어보세요. 섞으셔도 충분히 칠 수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딱 섞어서. 그리고 대부분 분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세로욱도 배우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로욱을 밑으로 내려서 사이드를 바디를 치는 거를 배우셨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훅 칠 때도 가로 거의 안 내시고요. 바디 칠 때도 이거 방금 오늘 배운 명치 내는 거 거의 안 내십니다.
왜냐면 그 세로욱으로 이 휘두르면서 빡 감아치는 그 느낌이 상당히 좋고, 근데 파워도 상당히 세거든요. 훅도 제가 가로욱보다 이 세로욱이 파워 자체는 더 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맛에 딱 기들여주셔가지고 이 하나만 연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훅이 왜 가로욱이랑 세로욱이 존재할까요? 다 상황에 따라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드, 그 순간에 이 가드 상황이라든지 이 가드의 위치라든지 내가 칠 수 있는 방향으로 치는 거예요. 여기가 다 막혀 있는데 걷다 세로우고 날릴 수는 없고, 여기 틈이 있다 그러면 이걸 휘두를 수 없으면 거기다 가로우고 딱 찍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바디도 내가 이 각도 여러 각도로 칠 수 있는 각도가 있는 거고, 그것도 못 치겠는 완전 근접 상황이라면 이걸 쳐야 되는데 내가 딱 하나밖에 못한다. 그럼 여러분은 무기를 잃어버리시는 겁니다. 복싱은 계속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언제고 다른 상황들, 매번 다른 상황들이 펼쳐져요. 그때 알맞은 펀치를 그 순간에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번에 섀도우 컨비네이션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가정을 해서 연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딱 그 상황이 왔을 때 이 펀치를 내야 되는데 연습이 안 되어 있다면 내가 지금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순간을 놓친 겁니다. 그걸 놓쳤다는 얘기는 다시 상대한테 기회를 줬고 내가 제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편한 재밌는 펀치들만 너무 연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거 되게 재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익혀두시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펀치예요. 그러니까 연습 열심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강의 때 리버블로 드디어 이제 간장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